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는데, 우선 어제 저희 어머님 고별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채워주시고 해서 아마 우리 어머니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아들이 나서가지고 뭘 좀 해주고 또 손님들이 많은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 고별 예배도 그런 식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엄숙하고 또 간결하고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제가 어제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앞으로 우리 장례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많이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복잡하지 말고 깨끗하고 간결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빛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에 일이 뭐 여러 가지 생겨가지고 정말 제가 난리를 겪었는데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비하면 왜냐? 우리 황보 박사님 다 아시겠지만 뚜에밍이 우리가 조지타운에서 이제 조지 메이슨하고 같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그분 80주년 셀러브레이션 그래서 그 기념 컨퍼런스를 제가 조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조지타운 그것을 하나 제가 잘 꼬셔가지고 돈도 좀 내라 뭐 이래가지고 장소도 좋은데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마지막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금요일 날입니다. 근데 뚜에밍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와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디지네스나 머리고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이게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그 닥터가 출혈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소식이 오니까 제가 주최를 했던 사람이고 또 조지타운에 같이 코오가나이저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십몇 명이 다 지금 와서 이틀 동안 컨퍼런스 하는데 처음엔 이걸 어떻게 할까. 못 오더라도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했는데 바로 24시간 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연락을 해서 나는 참석을 이번 컨퍼런스 전체를 내가 참석 못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는 할 수 없다. 캔슬해버렸어요. 지금 중국, 미국 각지에서 오는데 캔슬하고 호텔 다 캔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미 중국 학자들은 왔어요.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일로 오는데 이거 뭐 와서 뭘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못 나가지만 그 조지타운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냥 하루 간단하게 뭐 점심 대접하고 뭐 좀 투어하고 저도 그 이튿날은 그분들을 불러서 제가 점심은 대접해서 상중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놀라죠. 저는 전혀 뭐 이렇게 못 나갈 입장인데 그래도 그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걸로 제가 떼어버렸습니다. 떼어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고 좀 정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어제 또 장례식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준비가 됐는가. 근데 이제 저는 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여기서 강의를 할 때 있는데 제가 이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선생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파니카가 그분이 신부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화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수학 박사인데 첫 자기 디그리가 사이언스입니다. 근데 이 파니카 신부가 제가 산타바바라 있을 때 보면 선생님마다 자기가 그렇게 바쁜데도 그 산타바바라는 올드 미션을 내가 아주 유명한 그 지역에는 하나의 뭡니까 이 관광지입니다. 산타바바라에 가서 올드 미션 된 게 그 옛날 역사적인 곳이고 그래서 다들 거기 관광하러 오고 지금도 그 저쪽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 가서 설문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허물리 이제 이걸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저도 종종 비슷한 입장에 있으니까 뭐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또 뭐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증이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데 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제가 종종 저도 비슷한 그 정도까지 안 가지만 그래서 좀 비결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준비를 하지 말아라. Don't prepare the sermon. 그리고 하는 말이 prepare yourself. 이게 무슨 말인가? 꼭 젠 부디즘에 가면 공안 들어보시죠? 일본말 이걸 한국 이게 뭔 잘못된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지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 이게 뭐냐면 어떤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걸 이제 젠 마스터가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자zen 앉아서 명상도 하고 하는데 그 마스터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봐라.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받듯이 몇 년을 실험하고 풀고 또 찾아봐. 내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야, 넌 아직도 멀었다. 다시 명상하고 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스터가 그걸 이제 나중에 인정해야지만 아하 내가 도에 이제 좀 통했다. 그런데 이 공안이라는 게 질문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납니까? 그런데 한 손으로 하면 the sound of one hand 이 two hand가 들어가야 사운드가 나는데 그게 뭐냐? 뭐 논리적으로 뭐 손손 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질문을 하면은 그게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우리가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걸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파니가 선생님이 나한테 주신 공안이 그겁니다. 설교를 준비하지 말고 너 자신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설교를 준비하지 마라. 아주 반가워. 아이고 잘됐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너를 준비하라. 이거는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걸 참 몇 년을 고민을 했는데 그 말은 내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준비하란 말인지 아니면 내가 그걸 뭐 기도를 열심히 하란 말인지 이것은 도저히 이거 감이 안 잡혀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준비가 되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말이에요. 내가 말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준비가 되면 말은 저절로 흘러나온다. 이 도덕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being이 먼저입니다. 액션보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하면 그 액션은 그 열매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니까 말씀은 기소 실력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막 그렇게도 송영하서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참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두투햄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이 같은 기호들을 쓰는데 혹시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지난번에 가져오신 분은 또다시 가져올 필요 없고 요걸 좀 필요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나머지 그리고
이게 교재가 없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다 이게 저절로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있든 없든 그렇게 저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그래서 많이 못 만들었는데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많이 물켜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음 이거 몇 달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글자는 간단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심오하니까 우리가 그걸 좀 더 깊이 음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 진 박사님 갔습니까? 다 갔습니까? 하나밖에 그러면 제가 제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웨밍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위기 내가 이렇게 하느냐. 제가 파니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두웨밍이라는 학자는 중국 학자인데 지금 북경대학에서 고등인문학 연구소 소장으로 있고, 유학관계의 이 동양으로 상당한 권위를 가진 분이고, 하버드에서 30년 이상 가르치다가 이 요즘 중국이 이제 좀 그런 학자들을 자꾸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북경대학이 아주 뭡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그게 이게 아주 그 오프로 왔는데 자기가 도저히 이걸 턴다운 할 수 없는 조건을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1년을 고민을 했어요. 내가 하버드에 그대로 될 것인지 북경을 갈 것인지. 근데 북경대학 오퍼가 이걸 받으면 하버드 대학하고는 결별을 해라. 그전에는 하버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이걸 받으면 하버드는 완전히 빠이빠이 사요나라 하고 와야 된다. 그런 조건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한 1년을 고민을 그때 제가 한번 그 호텔에서 같이 자면서 그때 한국에 왔을 텐데 자기가 고민 중이라. 그리고 결국 중국에서 받았어요. 받고 이제 그 북경대학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이 공헌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1975년에 그분을 역시 산타바바라에서 만났는데 제 일생 가운데는 파니커를 만난 것도 제가 참 제 일생 가운데 큰 축복이고 또 뜻하지 않게 두웨밍을 거기서 만난 것도 축복이고 두웨밍이 그때 벌크에서 역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분이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산타바바라에 종종 자주 왔어요. 그러니까 산타바바라가 비교 종교학, 비교 철학 아주 그걸로 굉장히 그 이름이 있을 때니까 자기는 자꾸 글로 왔어. 처음 한때는 글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UC 시스템이 어떠냐면 한 캠퍼스에서 다른 캠퍼스 옮기는 걸 갖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오프가 왔는데 벌크에서 받는 것보다 봉급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가겠더라. 그러는데 저한테는 왜 두웨밍이 그렇게 의미 있는 분이냐면 이분이 이제까지 공자왈, 맹자왈 하면 하루 꼬리라고 따분해가 듣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그분 그 클래스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뭐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이 중국 철학을 한다 들어가 보니까 저는 생각에 나이 많은 늙은 할아버지가 턱 들어와가지고 중국 할아버지가 수염을 흘려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들어갔는데 젊은 청년이 싹 들어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꼭 무슨 유행가 가수 같아요. 이렇게 말도 잘하고 아주 청중들에게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고 이게 유학이 난 처음에 이거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걸 해서
저뿐 아니라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새롭게 유학을 소개한 분이고, 둘째는 저한테 고마운 것은 이분이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 이제까지 우리 조선조가 다 유교로다가 이제 그렇게 유교 이념으로다가 나라가 서졌고, 또 유교로서 500년을 지배해 왔어요. 좋든 싫든 간에.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 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계적인 위치에서 의미가 있느냐. 이 중국 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학 본산이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일본이나 한국이 좀 뺏겨가지고 몇 개 했다. 뭐 그 역사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같은 사람이 아무리 나서가지고 우리 한국 유학이 이게 뭐 훌륭합니다 어쩌다 해봐요. 아무도 안 들어요. 저 한국 놈들이 의뢰하는 말이지.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또해명이 한국의 조선조의 유학이 굉장히 특색입니다. 율곡이라든가 퇴계라든가 그때 4.7 논쟁, 4단 7정 논쟁이 왜 중국의 송나라 때는 이게 나오질 않고 조선에서 이게 나왔느냐. 이 문제를 처음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버드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4.7논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몇 사람 중국 학자, 일본 학자, 한국 학자, 미국 학자 6명이 공동 그때 이제 우리가 미국의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 카운슬 이게 일종의 내셔널 엔다우먼트 포 휴머니티스 거기에서 나오는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5년간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두 해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판도 됐죠, 그 후에 영어로다가. 근데 이 두 해명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른 학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지금은 유행이 돼서 유학을 하고 퇴계를 모르면 이건 좀 이건 너는 아직도 너무 멀었다. 지금 북경대에 가면은 그 대학원 과정에 박사 과정에 퇴계 율곡이 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세미나를 합니다. 두 해명이 하는데 이거 모르면 아직도 너희들은 그 유학에 대한 새로운 걸 모르는 거다. 이 유행에 떨어지는 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두 해명입니다. 그리고 두 해명이 하버드에 있을 때 그 하버드 연증에 그 디렉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회의실에 컨퍼런스 룸에 들어가면은 벽에다 뭘 붙여놨냐면 퇴계의 성학 10도, 퇴계가 그려놓은 10가지 이 다이어그램. 그게 뭐냐면 퇴계가 죽기 전에 이 선조에게 바치는 유학 전체를 간단하게 도표로다가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자기 그 컨퍼런스 룸에다가 벽에다 쫙 붙여놨어요. 지금만 뜯었겠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놀란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있을 때 한국 유학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게 내 개인적인 것보다도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따라왔어요. 이제 그분이 한국을 저도 초청하고 해서 저도 그분 좀 몇 분 나 최근까지는 그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SK 재단에 보면은 요즘 그 최태원이가 회장이고 그 부회장이 최창원입니다. 이 최창원은 최태원은 좀 달라요. 이 최창원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출신인데 미국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데 박사학위는 한 고차포 그냥 때려치우고 이제 돌아가서 근데 사실은 그 SK를 누가 만들었냐면 최태원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사촌 동생 최창원의 아버지가 창업자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최창원이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기 사촌 형한테 주게 됐는데 그래서 그 최태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최창원이는 조금 사람이 아주 깔끔하고 학자적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줘요.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또 세계적인 강사를 불러와 가지고 공개 강연도 하고. 그런데 2016년인가 16년 그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SK에서 뚜에밍을 모시고 싶은데 우리가 연락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분이 워낙 바쁘니까 좀 다리를 놔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초청하려면 조건이 적어도 이건 해야 된다. 뭐 그 사람 돈 많은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공개 강연을 했는데 제가 그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올 때마다 좀 이상한 일을 해요. 오면 항상 나보고 돈을 달라는 겁니다. 한국 돈을. 그래서 뭐 있는 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다 50,000원짜리 주는데 또 달라고 그러고. 뭐 우리가 뭐 강의료를 안 주는 건 아니고 그럴듯하게 적어도 뭐 세계 톱 가는 뭐 그런 소리는 이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을 가져가서 북경에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걸 봐라.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됩니다. 돈에 보면은 신사임당이 나와 있죠. 이율곡이 나와 있죠. 이퇴가 나와 있죠. 이게 문화민족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모척동만 나오는 것이 계속 전부 다 모척동입니다. 그래서 자기분이 한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중국 같은 큰 나라가 이런 찬란한 문명을 가진 중국 문명의 나라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한국 돈을 좀 주면서 이거 좀 관리들이라든가 뭐 교수를 이게 좀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소개하면서 했더니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으로 했던 박성규 교수님이 그 부인 앞까지 오셨는데 그 부인이 그 말씀을 듣고 감격을 했어요. 감격을 해서 끝난 다음에 나한테 오더니 핸드백을 딱 열어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김명기 박사의 여동생입니다. 김충.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부인에게 말했어요. 자기 있는 걸 다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뚜에밍의 80세가 될 때 우리가 제가 이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문화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 전통을 인정해주고 같은 육의 본산이 중국이지만 왜 이런 문제가 중국 역사 가운데는 토의가 안 되고 조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이건 놀랄 만한 일이다. 인간의 사칠 논쟁이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미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희로애라 그런데 사실은 희로애구 애구호 뭐 이게 나옵니다. 그래 나오는데 이게 7정인데 인간에게는 다 7가지 정이 있는데 왜 선한 마음도 생기고 악한 마음도 생기고 그걸 갖다가 도심과 인심 그럽니다. 인심은 인간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마음의 인심이고 도심은 어떠한 도에 따라서 바른 감정, 바른 생각이 나는 게 도심이에요. 이 마음이 갈라졌는데 날 때부터 마음이 둘이냐? 왜 한 사람은 도심 따라가고 한 사람은 인심 따라가느냐? 그게 마음이 하나냐 둘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국에도 나왔어요. 중국의 송나라 때도 그런 게 다 나왔는데 특히 조선조에 와서 퇴계나 율곡, 성혼, 그 다음에 기대성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14년간에 걸쳐 가지고 논란하는데 그래서 재밌는 것이 편지로 합니다. 편지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퇴계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젊은
이 김영은 기대에서 이런 친구가 챌린지를 합니다. 선생님 이게 틀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대가 앞에서 이 젊은 쪼무레기가 근데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게 아주 자기가 진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편지가 14년간을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성원하고 이 율곡하고 그런 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베이트의 칼초가 중국 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자질과 기질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래저래 저는 그 부분, 제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인심도시 문제, 사단 칠정 문제, 이와 기와의 문제 설명할 날이 이제 올 겁니다만 우선 대학을 해야 되니까 지금 대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대학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는 제가 우리 다 했죠. 세 종목 8단계. 세 종목이 뭐냐? 대학의 기본적인 세 종목은 첫째는 뭡니까? 그래서 아셨죠? 경영명덕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신민 혹은 신민. 세 번째는 지어지어선, 지어지선. 이 세 가지가 기본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8단계가 나오는데, 자, 그러기 전에 이 대학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사람이 되는 길인데 이 사람이 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람이 뭐냐? 근데 서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이런 거다. 동양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이런 거다. 다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이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 세 종교의 조상이 똑같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하믹 릴리전스.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전을 나중에 기독교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경전을 만들거든. 구약. 그 유대인들은 내가 왜 구약이냐 말이야. 너는 신약이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 쪽에 볼 때는 이게 모세오경이라 이건 다 히브리 캐논,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가 보는 관점이 물론 다 다른 게 많지만 근본적인 것은 비슷해요. 인간을 보는 눈이 그런 비슷한 것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건 다 같아요.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사람은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누굽니까? 이름이. 누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이브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룹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 사람은 개인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개인이 자꾸 많아지면은,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복수가 되면은 집단이 되고 가족이 되고 국가도 되고 뭐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 기본은 개인. 그 개인의 수가 많이 합쳐지면은 단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양 특히 중국 한국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 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복수가 되면은 가족이나 사회나 이런 개념은 완전히 수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조금 어려운 영어로 쓰면 quantitative concept, 양적인 개념입니다. 양으로 따지는 숫자, quantity. 그러니까 countable, 1, 2, 3 이렇게 숫자를 많이 모으면 자동적으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은 다르죠. 개인은 한 사람이고 집단이 여러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그럴싸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창조 신화가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다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이렇게 나오는 건데 동양 생각은 전혀 달라요. 인간이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씩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생기기 위해서는 둘이 필요합니다. 시작부터 달라요. 그냥 복수가 있어야지만 단수가 나와요. 집단이 있어야지 개인이 나와요. 전제가 다르죠. 자, 왜? 이 세상의 모든 원칙이 이 동양성은 뭡니까? 음과 양입니다. 음양이 없이는 만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밤과 낮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북이 있고 남이 있고 이게 다 이런 조각, 자연의 조합 가운데서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지 누가 하나 딱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래가지고 저끼리 번수해가지고 이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생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서구 역사 가운데 항상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이 집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고소하고 집단, 학교를 상대로 고소하고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서구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enlightenment,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 이거로다가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개인주의가 철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동아시아 생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이 생기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지 혼자 하늘에 뚝 떨어져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지만 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이렇게 차례차례로 하나씩 해서 이건 굉장히 서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linear thinking. 이게 아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요. 모든 마음을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linear thinking, 평행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서구 철학이나 서구 사상이나 서구 종교는 linear한 게 아주 많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집단이 이미 내 개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개인과 집단이 분리가 안 됩니다. 내가 이게 태어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개인이 뚝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 둘 셋 넷 이런 리니어 팅킹이 우리한테는 안 맞는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circular, 이게 모든 만물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라테티아 삼무파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 연결이 되어서 연기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교나 유교나 불교가 조금씩 나오지만 공통적인 생각이 인간 개인이 혼자서 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존재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존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내가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내가 죽고, 이게 만물에 돌아가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와서 이게 서양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 이 복수를 쓰지, 누가 뭐 사람들이, 뭐 집들이, 집이라 하면 한 채도 되고, 10채도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 하면 한 사람도 되고, 100사람도 되고, 사람이 많았다 그러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다 요즘 와서 이 우리말이 완전히 브레인워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뭐 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 글 쓰시는 분들 많이 바꾸신다거나, 미안합니다. 이게 소설가, 뭐 시인들 많은데, 이 글을 쓸 때 그 의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수동형이라든가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한국에 가서 한번 했더니, 박갑수라고 서울대학교 국문학 교수인데 굉장히 놀라봐요. 우리는 그걸 몰랐다. 오히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알려준다. 그래서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남자와 그 여자,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거 다 영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소설 심으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어쩌고, 옛날에 그 사람 그러면 다 통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포함이 돼요. 남녀를 그러니까 구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그 문맥상 남자든 금방 알거든요. 그 남자, 그 여자, 그 여자,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사고가 집단과 개인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미 내 속에 집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을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간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개인만 잘 되면 돼요. 근데 이 개인 속에 이미 집단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사람 되는 것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다 이리저리 연결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 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사람이 돼야지 임마. 네가 사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느냐? 일평생 죽을 때까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lifelong process of learning. 그래서 어려웁니다.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 사람 된다는 것이 나 자신 혼자만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가족이 다 들어와 있고 내 속에 집단이 다 들어와 있고 이걸 다 같이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대학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왜 대학이 세 가지 그러니까 맹명덕하고 친민하고 지어지어선하고 이런 것이 그다음에 그 8단계를 해놨는데 이걸 하려면 이게 뭐 한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많으냐면 그 전제가 사람 되는 과정이 나 혼자 그냥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출세를 한다거나 뭐 좋은 사람 된다거나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하나의 인격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치가 되든지 무슨 뭐 대학 총장이 되든지 무슨 뭐 지도자가 되든지 그러면 이 대학 전체의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그 제가 그 이런 말이 나서리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에도 대학교 총장 그러면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유진호 총장, 뭐 연수대학교 백낙준 총장.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명망이라든가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대학 총장 보세요. 없어요 그거. 하나도 없어. 돈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그건 누가 따져요. 그런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지금 이 빌딩 이름이 몰턴입니다. 몰턴 총장하고 나하고 같이 한국을 나갔어요. 그분 지금 은퇴를 했는데 제가 한 일주일 그분을 모시고 이제 그분이 중국에도 갔다가 뭐 대만 갔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같이 뭐 서울대학교, 이화대학교, 연대, 고대 뭐 이렇게 다니고 뭐 포항공대도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총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총장이 뭐냐? 한국들이 대학 총장이 생각하는 총장의 이야기
미국 대학에서는 총장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정운찬이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몰턴 총장이 이런 말을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총장이 뭐냐면 간단해. 아주 큰 집에 살면서 돈 구걸하러 다니는 게 이게 총장이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총장 아주 크게 지어주고 거기 살면서 돈 댕기면서 돈 뜯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 대학 교수나 총장이 다 거지입니다. 우리가 다 거지예요. 이 거지하고 교수하고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이 교수들도 다 남에게 의존해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지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그걸 몇 개 만들었어요. 그 비슷한 게 교수나 거지는 다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뭐 밤에도 일하고 때로는 강의 없으면 학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무직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둘째는 직업을 좀처럼 변경하지 않는다. 거지나 교수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남에게 의존해 살거든요. 학교 이게 다 도네이션 받고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래 크게 건물 짓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지인데 지금의 이렇게 총장이라든가 지도자가 옛날같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뭐 이거 다 완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나왔죠. 이 조지 메이슨 대학 총장이 떠납니다. 조지아 대학 총장으로 가거든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자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경영자료가 돈을 많이 끌어오면 또 다시 데려가고 지금 그런 역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과거에 중세 때 대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세에 대학이 생길 때 중세 대학은 항상 그 사회의 양심과 그 사회의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학이. 그러니까 양심의 노릇도 못하고 도덕적인 리더십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총장이 어딨습니까? 옛날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 뭐 그런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사람이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온 세상 이 자기 한 개인이 가정과 국가와 세계 다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리고 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옛날부터 왜 이 퇴계의 이율곡이 그렇게 죽기 전에는 꼭 반드시 선조 그때는 그 당시 선조 왕이 좀 수두피던 왕인데 그래도 이 왕을 어떻게 하면 좀 철인 성인 군주로 만들겠느냐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율곡에도 보면 성학 지표가 쓴 이유가 어떻게든지 이걸 좀 읽어주십시오. 읽고 정말 성인 군주가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십시오. 이걸 이제 애타게 하고 이제 썼는데 그런 사람이 그걸 읽겠습니까? 가서 뭐 이쁜 여자들 데려와서 기생들하고 놀고 뭐 첩들 있고 뭐 궁녀도 있고 뭐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그걸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이율곡도 참 한심해. 그걸 모르고 누가 이걸 300, 400페이지를 써주면 누가 이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사람들의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전체 골자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래도 되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8단계를 이제 여기 설정했고, 이제 그 8단계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좀 했습니다만은 그 8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이제 경물, 취지,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치국, 편찬화 8가지인데 자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8단계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첨가로 말씀드릴 것은 집권사회에 옛날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세종대왕 같이 그런 분이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또 마음에 하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이 있어요. 국민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글을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마음을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못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지 말로 좀 욕을 해야지 한글로 쓰면 그 욕이 되거든요. 이걸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세종대왕. 그런데 이제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초창기에 그 불교 여행이 아직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항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이게 뭐 제대로 뭐 되겠느냐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실험한 게 뭡니까? 그때 자기 할아버지 이퇴계가 나라를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한문으로 많지만 이걸 한글로 누구나가 읽게 할 수 있는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 책이 뭡니까? 용비어천가. 개천에서 용이 났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거죠. 두 번째, 혹시 합니까? 월인 청강지고. 달이 하나인데 역시 불교를 잘 아시니까 우리 천강 강이 1000개인데 그 달이 다 1000개 더 있더라 말이죠. 이건 불교에서 아주 원불교 그 화엄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걸 월인 청강지곡을 갖다가 쓴 거예요. 석보상절. 석보상절은 뭡니까? 석가의 일대기를 쓴 겁니다. 이런 것을 다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만큼 세종대왕은 마음에 한글이 정말 자기 가슴 속에 있는 한을 그대로 한번 욕이라도 해도 좋다 이가 나오는 걸 이걸 바랬어요.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불교의 얘기를 왜 쓰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직도 민간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았고 또 가서 불공 드리고 절에 가고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원래 국가 체제는 유교지만 역시 종교적인 이 센티멘트, 감정은 다 불교적이니까 월인 청강지곡이라든가 석보상절이라든가 다 그걸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이 한글이 그걸 보더라도 세종대왕 같은 분은 참 드문 임금인데 이런 사람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 뭐 연산구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 없어. 그래서 민주제도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럼 민주제도 나오면 이게 다 해결되느냐? 뭐 트럼프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믿을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게 이렇게 뭐 숫자나 잘 따지고 뭐 이게 교양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으로서 인간 전체가 되는 것. 그래서 대학이 나온 겁니다. 대학이 그래서 조선조에 그 뭡니까 과거 시험을 보려면 대학은 줄줄줄 다 이미 다 외운 거예요. 대학, 중용, 공자, 맹자는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읽은 사람. 그런데 특히 대학이 가장 짧으면서도 심오한 것이 인간되는 가장 귀중한 그런 스텝을 갖다 8개를 딱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8개 우리가 다 읽어보십시다. 이제 보면은 여기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물이라는 게 물건이랍니다. 물류 뭡니까? 이 모든 세상에
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건이나 무슨 사물이 뭐가 있느냐면 본이 있고 말이 있다. 쉽게 말하면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다. 이게 만물의 원칙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보면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사. 예. 그러니까 이걸 둘로 봅니다.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가 있고. 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손과 시가 있고. 그래서 물은 이것이 있어야 되고 사는 시작과 끝과 시작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도에 가까워지는 측정이다. 뭐란 말이죠. 모든 인간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모르면 배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에는 본이 있고 말이 있고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만 있고 뿌리가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뿌리만 있고 가지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아주 쉽게 딱 설명해요. 이 대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8단계에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왜 8단계 중요하면 여기 보면 여기 물리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뭐냐면 요즘은 이 물리라는 말이 이제 우리 저 김수홍 박사님 제가 아닙니까? 물리학의 박사고. 근데 이 물리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왜 그 피직스를 갖다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왔을 때 물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잖아요? 이게 사이언티픽 용어인데 이건 이 물리란 말은 유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경물입니다. 이게 경물의 이 경물이라는 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investigation of things. 모든 어떤 사물을 갖다가 investigate. 그게 경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물에 이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에 그 가지고 있는 그 intrinsic law, 뭐 그런 principle, 원래부터 타고나고 있는 어떤 원칙이라든가 뭐 법칙이 있는데 모든 물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게 그게 물리입니다. 중력입니다. 그래서 그 중력이라는 게 물리니까 뉴턴을 가서 좌우진간 그렇게 다 그게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냥 뜨거운 물이 끓으면 이게 정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치가 물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20세기에 무슨 과학적인 그런 식의 그 뭐랄까 그런 이치는 몰랐겠지만 기본적인 이치는 있거든요. 무거우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그렇잖아요. 물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는 것. 뜨거우면 끓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까지 뭐 중요하다 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경물.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쓴 게 2000년 전 2500년 뭐 서기 1000년 정도로 합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1000년 전 히랍에서 물리학이 나오잖아요.
지금 말하는 예, 필수, 예. 방금 말씀 뭐 중력이라든 예. 심지어 뭐 지구의 뭡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예. 증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림자 이론 가지고 그리고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계산을 해요. 예. 그러면 중국이 그 당시에 그런 과학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구체적인 이 정보를 쓸 텐데 그냥 김무리는 한마디로 그냥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동양적인 그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 사물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또 숫자로서 증명할 수 있는 남에게 에비던스 볼 수 있는 걸 안 하고 이러면 결국 이 가치관이 뭐가 되느냐면 누구가 오토리티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학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됐다는 거 증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사회의 어른들이 봐서 저놈은 사람이 됐다고 하면 살고 그러니까 그런 인류 사회에서는 현재 사회에서 말하는 데모크라틱 아이디어, 커머스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도 아직도 저렇고 심지어 한국의 이 사회도 보면 자꾸 이렇게 시시는 돈 잘하다가 이제 엉뚱한 짓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이제 이러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나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문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납법, 또 하나는 연역법. 그런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 되게 이 동양 사상도 상당히 연역법입니다. 경물 더더구나 연역법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법칙을 알면 그걸 이렇게 해서 이 스펙큘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만물의 위치로 이걸 적용하면 돼요. 근데 서구는 굉장히 귀납적인 방법, 일찍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엑스페리멘트. 그리고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종합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가지고 이걸 연역을 합니다. 전체만, 뭐, 음과 양이 있으면 그 음양이 여기로 들어가고 저기로 들어가고, 뭐 64개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역경이라는 게 주역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역이 간단한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것이 음과 4개, 8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음과 둘인데 이걸 가지고 64개까지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티피컬한 아주 전형적인 연역법 상승. 근데 그래 중국이나 한국은 굉장히 그 연역법 방법을 많이 써왔어요. 그러니까 윤 박사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 사람들의 서구 사람 상당히 개차적인 아까 말씀하신 서구 사람들은 창세기 보면 다 개차집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씩 그게 완전 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에서 귀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나올 때 다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따로 순서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같이 종합해서 같이 어울려서 그게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것이 연역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동서 간의 차이가 현기간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과학이 왜 동양에서는 발달을 못하느냐 하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 연역법을 많이 써온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을 좀 대변하면은 놀라운 건 많습니다. 초창기에 그 황화가 자꾸 이제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그런 사이언스가 나오죠. 이걸 어떻게 맡겼느냐. 그래서 이걸 막아가지고 뭐 농사를 어떻게 짓고 이런 거에 이제 이리게이션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종이를 만들어내고 화약을 만들어내고 프린팅 기술 그다음에 뭐 이거 화약 같은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침판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들이 중국에서 중국 사이언티픽 마인드가 있은 건데 역시 연역법이 굉장히 지배를 하니까 그게 빨리빨리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 서구하고 상당히 그 사회 바탕이 좀 문화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 과학적인 사고가 조금 더 연역식으로다가 이
이제 한국이나 중국은 되었다. 그래서 이 경물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대학이 써질 때 그걸 뭐 지금 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정말 뭐 피직스를 알고 쓴 건 아니라고요. 물은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게 모든 만물 속에는 그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미리 안다. 근데 그 지식을 그다음에 경물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취지.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걸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모든 사물의 어떤 원칙을 알았으면 그걸 extended the knowledge. 그게 연역법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나가고 다니. 근데 경물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왕양면 같은 사람은 이걸 경물보다는 물격이다. 이거 물격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원칙이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이 왕양면은 굉장히 불교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불교가 많이 이미 들어왔고, 원칙이라는 게 무슨 물 속에 무슨 그런 이치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치는 내 마음 속에 있다. 원효. 그래서 이제 심적 물 뭐 이렇게 이 모든 세상 만사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상당히 그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만물 속의 원칙을 찾지 말고 내 마음 안에 원칙을 찾는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경물을 갖다가 왕양면 같은 그 사람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주관적인 지식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그렇고 이 경물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경물을 갖다 알고 있는 이 사물의 원칙을 확장을 시킨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이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신실해진다. 뜻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엔 정심. 그때는 내 마음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수신. 그때는 이 수신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 못합니다. 그냥 수신 쓰지. 한국에 나가서 누가 다 수신 그대로 쓰지. 이걸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번역한 적도 없고 그냥 수신 씁니다. 근데 차라리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참 그래도 뜻을 번역했거든요. self cultivation. 기가 막히게 쓰고 수신을 이게 cultivation, 자기를 가꾸는 겁니다.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기름을 주고 키우는 것. 자신을 키우고 가꾸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신입니다. 예. 수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안 돼요. 그냥 수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뜻은 통하거든요. 아, 그렇지. 저도 처음에 보니까 수신은 뭐 수백 번 들어봤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신이지 해가지고. 이 수신이 자기를 이렇게 가꾸고, 자기를 키우고. 근데 신이 뭐냐?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를 가지고 내 몸이냐, 내 마음이냐, 내 뜻이냐,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몸을 밤낮 샤워룸에 가서 이렇게 닦고 말이죠. 이게 수신이냐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 신자가 몸 신자거든요. 몸을 닦는다.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몸 닦고 이게 말씀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수신이라는 말 가운데는 도덕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떤 윤리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그게 무슨 아주 종합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자가 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동양사상은 내 개인의 몸이라는 게 없어요.
내 개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좀 뭡니까 우리가 다 내 몸과 이걸 다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우리 부모한테 받은 거 아닌가? 수지 부모. 어?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내 몸이 아니거든요. 내 몸이 이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가 내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기시도 내리는 것은 개인이지 남이 이거 뭐.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할 때는 이것이 내 결단이지만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컨시더를 해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안에 개인주로 나가면 이 내 몸은 내 몸입니다. 서구적인 생각은 어디까지나 인디비주얼. 그러나 우리 유교적인 생각은 내 몸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 사람 굉장히 무책임 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을 저질고 내가 뭐 지금 이게 내가 아니다. 내 지금부터 우리 윤 박사님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 말이 이게.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죠. 내가 하는 것이 나뿐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영향을 미친다. 이게 왜? 나뿐 내 가족까지. 옛날엔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개인의 창피가 아니라 전 가족, 전 족속이 다 창피입니다, 이게. 가정 욕먹는다. 대대로 내려가면서. 연자제도 뭐 이런 게, 그게 거기서.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십몇 년, 조선이라고 버지니아 텍에서 나와 총을 안 쏘면 그런 30명이 죽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종교학과 과정을 할 때인데 제가 딘을 만나러 갔어요. 내가 지금 그 딘은 다 은퇴했는데 제가 그 과정을 8년 했거든요. 하면서 또 제가 이 종교학과를 제가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철학과에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혁명을 해가지고 또도내가지고 이거 뭐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딘이 날 도와주고 이래야지 되는 건데 내가 항상 이제 가까이 지내니까 내가 찾아가서 바로 그 이튿날 조성이가 아이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가서 이제 참 들어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네가 미안할 게 뭐겠느냐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 guilty by association 그겁니다. 우리가 그게 어떤 연결이 우리는 그게 굉장히 물론 인간은 다 있어요. 그게 guilty by association 우리가 뭐 자기 국가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공동체 속에서는 다 느끼죠.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 제가 우리 학교에 한국에서 어떤 교수가 왔는데 여자 교수인데 자기가 그날 하루 종일 바깥에 못 나가야 돼요. 창피해서. 이건 우리입니다. 왜? 윤 박사님을 생각하면 그건 뭐 아무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지금 그걸 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영향이 우리 집안 전체를 이 노시 가문을 다 돌입합니다. 우리 노경 선생님 계시는데 누님 댁에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신문에 볼 때마다 혹시 노시가 나쁜 짓 하지 않았나. 그거 나면 아주 좀 좋은 일 하면 아주 좋거든요. 오, 그렇지. 노시가 가서 뭐 이런 비정적인 일을 다. 이게 왜 그걸 느낍니까? 이 서구 사람은 그렇게 안 느껴요. 이건 어쨌거나 개인의 responsibility. 그러나 우리는 그걸 느껴요. 이게 우리는 몇 천년가 내려오면서 우리 저변에 무의식 가운데 그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뛰쳐나가려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중학교 시험 쳐가지고 떨어졌나? 고등학교 떨어졌어요. 며칠 밥을 못 먹고, 직장에도 안 나가고, 부끄럽다고. 이게 보십시오. 이게 우리입니다. 왜 그게 무슨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창피하다. 그걸 못.
들어갔으면 또 온 동네다가 이거 뭐 갖다 붙이고 암호암호기에 서울대도 들어갔다 어쩌다 온 동네 난리치고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커뮤니티, 집단 의식이 내 속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도리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신자가 바로 그 신자입니다. 그래서 8단계가 나온 거예요. 나를 내 혼자만 이렇게 뭐 깨끗이 몸 씻고 뭐 내가 정죄하고 뭐 되죠. 그런데 이제 자 경물하고 치지하고 그다음에 성의하고 정심하고 딱 수신이 왔는데 수신이 그 중간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나가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신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더 큰 신, 또 더 큰 신, 더 큰 신. 이게 정점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라는 신자가 모든 이 세상 전체의 구심점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 영어로 하면 concentric circle. 이게 서클이 나가는데 바로 그 중점이 concentric circle. 그게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신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가 나 혼자 내가 뭐 도덕적이 되고 뭐 내가 뭐 윤리적이 되고 뭐 내가 깨끗해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수련 과정이 전체를 다 포함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마다 다 주어진 십자가가 그게 내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그래서 공자가 네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그런 말이었어요. 이 버들을 가지고 일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게 주어질 거예요. 내 개인이 그렇게 뭐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싶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개인이 아니라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하려니까 그 다음 단계가 제가가 되거든요. 제가가 수신하기 위해서 제가 되는 겁니다. 수신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끝나면은 시국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신 가운데 수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게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수신 그래서 대학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수신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수신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내단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이 네 단계는 내적인 과정 아닙니까? 자기가 그리고 이게 지적인 과정과 정신적인 과정.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를 안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흘러가고 또 뭐 불이 이제 뜨거우면 물이 끓고 이런 것은 아주 단순한 객관적인 지식인데 왜 대학이 이걸 알라고 했을까? 네가 뭐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수양하고 하면 되는데 경물을 왜 알라고 했느냐? 그렇잖아요? 왜 물의 이치를 알라고 했냐? 물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연역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에는 본이 있고 말이 있고 사에는 선이 있고 후가 있고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고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따져봐라. 본이 있고 말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걸 잘못 바꾸면 다 문제가 KR이. 이걸 알면은 도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 물의 원칙을 좀 알았어요. 그렇지. 이게 무거우면 아로 내려가는 거야. 가벼우면 올라가는 거야. 이걸 알면 이 지식을 때로는 우리 인간 사회라든가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한번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무거운 것은 떨어지는 밖에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억지로 네가 뛰어나서 올리려고 되나 말이야. 그게 도덕경에 나옵니까? 도덕경에는 무의 사상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의. 근데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non-action, inaction, 액션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해석인데, 그 뭐 아무것도나 가만한 다 생겨. 저기 비치범, 레이지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행동이 자연의 법칙이 흘러가는 게 있는데 네가 나서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지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인위적인 행동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하는 거야? 무거운 게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생각하면 이런 데 생길 때는 그렇지. 자연이 흘러가는 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억지로 그걸 역류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모든 문제가 본이 있고 말이 있고 선이 있고 구가 있는데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도자도 그걸 따라가야 되고 평민도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처음에 뭐죠? 성이 자기 뜻이 아주 성실하게 이루어져요. 뜻이 이루어져야 자기 마음이 바로 되게 정심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인식론, 이건 다 인식론입니다. 이건 순전히 어떻게 아느냐, 사물을 아는 인식론이죠. 그 인식론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이게 도덕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 넘어갑니다. 그래 인식론과 인간의 종교적인 차원과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참 이건 신비한 것이 우리 객관적인 지식은 하나의 서구는 이걸 언제 갈라. 서구 역사는요 객관적인 지식은 과학이 하는 거니까 전혀 무슨 종교라든가 뭐 도덕 관계없이 그것만 끝나는 건데 이 대학은 이 객관적인 지식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결국은 나에까지 미쳐가지고 이걸 내가 이해하게 되면은 나의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심지어는 종교적인 측면으로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묘하게 객관적인 지식과 내 주관적인 셀프 언더스탠딩이 연결이 돼요. 이걸 모르고 자꾸 나 혼자 앉아가지고 뭐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의 법칙을 알아봐라. 그러면 네가 마음을 어떻게 정할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이 저는 항상 인식 유럽에서 지금 그 미국이나 서구에서 말하는 에피스테몰로지 이 인식론이 하나의 객관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인식론이 우리 주관적인 종교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대학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내 자랑 아닌데 제가 많은 주소를 읽어봐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거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이 인식론하고 이게 존재론하고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내가 어떤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하고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그냥 윤리고 그냥 뭐 정치 철학 그런데 왜 그렇게 볼 수 없느냐면 이 과정을 보면 이건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깊은 차원의 정신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객관적인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바로 나의 깊은 차원의 종교적인 차원까지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성의가 나오고 정심이 나오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룰 신실한 성자, 이 성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조선 유학에서 이걸 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던 문제가 이 성자입니다. 이게 뭐냐? 근데 제가 그거는 이제 때가 되면 거기가 지금 많이 갔네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좀 고플 때가 있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죠 김성 박사 말씀. 아니 제가 아까 많이 말씀 우리말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글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보통 때 느끼는 거는 한국어의 그
중에서도 프라블럼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 있는 관계 대명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 그 짧은 그 문장, 그러니까 뭐 문장까지는 아니지만 표현이 있을 적에 그것이 어디 무엇을 수식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분명하지 않다고. 이게 언제 제가 특히 느꼈냐면 김정은과 문재인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걸 발표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비핵화가 어느 부분에 하냐고 제1조 항을 보면은 그게 완전히 저는 그 영어의 관계대명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그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들 그렇더라도 좀 어코드한 표현이지만 저는 거기에 찬성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한국어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재까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에 바로 뒤따르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현재까지 그 들 같은 거를 쓰지 않고서 존재하는 한국어가 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완전한 거에다가 왜 들을 붙이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논언이 무슨 이런 대학인이 지금 이 설명을 보면은 이 원칙적인 건 아주 철저한데 뒤따르는 그 카멘터리니 그 부속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서 시행령을 안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 그 현실 사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주 이상적인 그런 표현들이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거하고 관련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기 그 한국어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옳다, 이게 그런 말씀 아니고 단순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자꾸 쓰게 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서구적인 그 언어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 쓰는 신분들도 그 영향 받아가지고 근요어로 번역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잘되다 잘못되다 아니라 이 랭귀지 자체가 항상 세대마다 변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국 나가면 우리 옛날 쓰던 말하고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억셉트를 해야 돼요. 랭귀지도 리빙. 이게 뭐 죽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옛날 고전 언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거 옛날 고전 히라라든가 옛날 클래시컬 트레이닝 고전 저 한문이라는 건 그런데 지금 리빙 랭귀지는 항상 이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학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거 없이 근데 그게 재밌는 것이 왜 이렇게 변하는가? 여러분 인진왜란 때하고 인진왜란 전하고 후하고 우리 한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어떤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발음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문화적인 영향이라든가 종교적인 영향이 그 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걸 좀 보고 하고 재밌는데 약간 bottom line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말은 항상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이 항상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은 죽은 하나의 표현의 수단이 아니고 말 그 자체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김성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제가 말씀 연역식의 사고가 가져올 수 있는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은 되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각각 경우마다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 조선조 마렵에는 실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실학. 다산 그러니까 실학은 그걸 알아요. 그때 다산 같은 사람은 이미 수학이 들어오니까
야, 이게 천주시를 읽어보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은 이 다산이 뭐 처음부터 그 천주시를 그거 아니거든요. 이벽이란 자기 자기 누나의 자기 자행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몰락하다 나는 그러니까 밭에 다 죽고 겨우 정다산이 못 살아났는데 근데 그 보면은 그 이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한강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면서 그 배 안에서 이벽이 아주 신나게 아주 한마디로 불화를 잘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이 그 듣고 놀란 거예요. 야, 그런 게 있었냐 말이지. 우리는 그러고 미쳐. 그러니까 서학에 들어올 때는 천주시리가 무슨 뭐 예수 믿고 뭐 그 정도 아니고 서구의 화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교 정책이 그걸 아주 스마트하게 했어요. 우리가 가서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든지 이래가지고 안 된다 말이야. 우리가 서구에서 가지고 있던 화를 한번 보여줘라. 감탄할 거다 말이죠. 유구리대 기하학이 나오고 말이죠. 이런 건 우리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는 중학교 들어가서 내가 기가 막히게 놀란 게 이야 이게 중학교하고 국민학교 다른 거구나. 이거는 국민학교 들어보죠 근데 기가 막히게 말이죠. 생각해봐요. 이게 정말 놀랄 일이지. 어떻게 삼각형이 이래 있는데 각이 내각이 이래 있는데 이걸 다 합해가지고 180도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런데 자 이게 보조선 하나 싹 꽂고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거든요. 나는 이거는 정말 이게 정말 잔여하고 야 이렇게 정말 그렇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정다산도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도 종교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테오 리치라는 이 사람의 계획은 뭐냐면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뒤에 숨어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캐톨릭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먼저 가지고 공락을 해버리고 쳐버리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희한한 나라인데 조선이 처음으로 세계 역사상 선교사 없이 자국에서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집단이 이루어진 게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좀 불러달라고 그러고 선교사 오기 전부터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누구죠 사건 있지 않습니까? 황사영의 백서 사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그만 정다산이 귀향을 가는데 처음에는 포항 저 밑에 장기라고 가 있다고. 다시 나중엔 저기 강진에 가서 18년간 있으면서 무수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화성을 갖다가 성을 건축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오는데 그때 이게 떠는 배를 연결시켜가지고 부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과학적인 서구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 말씀이 절대로 맞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이율곡은 16세기 말이 암에서 이래가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그때 뭐 군사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걸 벌써 냅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다산 같은 사람들은 서구에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걸 밀고 나가가지고 정말 근데 정다산이 이제 제가 늘 말하는 아들한테 편지를 쓸 때 야 공부하지 말고 공부는 다 할 것 없거든 공부하라. 그러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우선 집안에서 네가 도와줄 거 도와주고 일할 거 일하고 마당도 좀 썰고 청소도 좀 하고 엄마도 좀 도우고 그리고 시간이 나거든 책을 읽어라. 이게 공부다. 이게 산교육을 가르친 겁니다. 다산이.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2004년 그때 그 하버드 연층에서 다산 국제학교를 했어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어떻게 했냐면
이 다산에 그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 가운데 돈을 좀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한다고 다산 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 빌딩도 있고 그런데 그 문화재단에서 그 이제 그 책도 내고 이제 뭐 이 저널도 이제 내고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마침 뚜에밍이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버드 연칭 주체로다가 다산 국제학회를 열어줬어요. 그 뚜에밍은 그거 안 합니다. 그런데 뚜에밍이 그때 저희가 기록했으니까 좋다고 이제 그래서 그때 아주 크게 굉장히 그때 잘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다산은 굉장한 그 박학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오는 청나라 때 모든 서적을 이미 다 읽었고 심지어 일본에서 나오는 서적도 다 읽었어요. 굉장히 그 18년간 안식년 18년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책을 쓰고 있어서 참 그건 자기는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윤 박사님은 내가 뭐냐면 당장 반대를 하는데 뭐냐면 한국에서 근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도와줬다. 물론 있습니다. 뭐 다리 놔주고 철로 놔주고 뭐 국민학교 세우고 이제 있는데 그 당시 우체국 세우고 뭐 이다 있는데 이 근대화의 저는 철저히 그 사람 싹싹이 이미 다산한테 다 서구적인 생각도 했고 그 당시에 조선조 마렵이 엉터리 없고 이 고종이 이게 다 형편없는 왕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그런 일종의 무브먼트가 나왔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통합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하거든요. 전봉중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고쳐달라 군인들에게 이래 대접해달라 막 나오는데 이걸 이제 할 수 없이 정부가 그걸 수용하고 막 이런 그냥 일본은 그걸 기울여서 온 거예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힘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한일합하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근데 윤 박사 말씀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뭐 할 만큼 못 됐지만 그런 그 생각들은 이미 그때 했고 또 우정국도 이미 그때 우정국 하는 걸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하기 전에. 그런 걸 보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근대화가 된 게 마더나이즈 된 게 일본을 통해서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 빚을 친 것처럼 일본은 우리는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말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뭐냐면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현대의 한국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문제점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근대화, 일본식으로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있는 많은 문제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면 한국이 앞으로 가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첫 마디만 딱 하는 사람들 벌써 이렇게. 예, 많은 말씀인데, 이건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학교라는 말도 지금 초등학교 바꾸고, 이제 옛날에는 소학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도 그 심각한 게, 이승만 박사가 이제 건국을 했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더래요. 그 일본이 전쟁에 진 거는 사실인데 또 옛날처럼 또 계속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순사들이 오고 이래 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관공서에다가 일본만 못 쓰게 하고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했더니 어떤 그 관공서에서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는 일본말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래 안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아까지 말쓸까? 아까지 말쓸까? 그러니까 밑선 전부 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이 반일 감정, 반일 정서를 갖다가 더 피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되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벌써 일본에 대해서 많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상당히 많은 프로블럼,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중의 그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그
either or 개념. 이놈이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거 하고 이 사람은 위인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거예요. 왜 그래?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이 거기 좀 못 벗어납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이거 구별을 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바로 두얼리스틱 이분법적인 사고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사고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서구적인 두얼리스틱, 특히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 이후에 마음과 몸을 분리하고 이게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고 이분법의 그 근대 철학의 그 출발점이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분리 안 했어요. 근데 율곡 예르면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다. 이게 아리송다리송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거든요. 하나 같은데 실제로는 둘이거든요. 둘 같은데 또 지금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니까 둘은 아니다. 둘이니까 하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이치가 때로는 either or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걸 아드바이타, 두얼리즘, 그러니까 non-dual. 이게 굉장히 그 인도 불교 철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합니다. 화엄정도 그렇고 인도 철학의 중요한 것이 이게 아트만 is 브라만, 브라만 is 아트만. 이게 알쏭달쏭한 얘기. 브라만이 브라만이고 아트만 아트만이죠. 아트만 is 브라만, 브라만 is 아트만. 삼사라 is 닐바나, 닐바나 is 삼사라. 이게 삼사라면 삼사라고 닐바나면 닐바나지. 왜 닐바나 is 삼사라, 삼사라 is 닐바나. 우리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천국이 여기 있고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하고 천국은 다르지. 네, 이런 우리가 논리적인 이분법을 갖다가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물론 일상생활은 야 파란불하고 빨간불은 구분 못하냐? 빨간불이 파란불이요, 파란불이야 빨간불이. 이게 다 문제가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다 그게 이제 레벨이 있잖아요. 이런 1차원적인 레벨은 다 알아요. 이게 오른쪽 팔인지 왼쪽 팔인지 이거 구분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는 깊은 차원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안 돼요. 그렇게 자꾸 가려다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흑백으로 끝까지 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돼요. 나중에 흑백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도 아트만이지 결국은 내 속에 브라만이 있고 브라만이 결국은 내 속에 이제 그 바울이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경지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신비주의를 늘 강의를 하는데 신비주의 골자는 non-dualism. 신비적인 경험한 사람은 다 그걸 초월해 넘어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항상 넘어가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는 분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원이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종교적인 차원, 그 다음에 신비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애매해지는데 그 애매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계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덕. 이 현자가 거물 현자거든요. 이 아리까리하다 말이에요. 이게 뭐 이게 눕지도 않고 박지도 않고 현이라는 거 컴컴한데 그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교는 뭡니까? 저기 어떻죠? 명덕이죠. 이 덕은 밝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명덕. 이게 앞에 나오는 명자는 이게 동사고 뒤에 명덕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덕을 밝게 해주라. 근데 명덕이라는 게 그만큼 이건 클리어하고 브릴리언트하고 브라이트해야 돼요. 그런데 도덕경은 우리가 늘 했지만 현덕이에요. 정말 덕은
이건지 저건지 아리까리 하면서 그 속에 덕이 흘러들어가요. 내가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미 덕은 흘러가는 거예요. 덕은 약간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자기 덕을 자꾸 내세우면 덕이 안 돼요. 자기 덕을 약간 뒤에다가 멈추고 이렇게 뒤에서 아주 펑펑하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참 덕이 있다. 현덕이. 네. 예. 그 뒤에 따르는 문제가 뭐냐면 한국 전체의 대중들에게 흐르고 있는 생각이 아직도 그거를 지금 구별을 못하고 예, 예, 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문제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민도가 뭐 오른다 이런 표현을 하든 어떻든 간에 결국은 사람을 딱 보면 그 댕사평이 그랬다시듯이 마오쩌둥을 딱 보고 7가지는 잘했는데 3가지는 못했더니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박사가 막판에 가서 나쁜 짓 하고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 사람 아니면 지금 경제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박정희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한 거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깔아뭉기려고. 근데 지금 박정희 욕하는 사람은 자기가 당한 그것만 한 거라고요.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보지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려면 민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그 흑백론은요.